오늘 셀트리온이 2.64, 헬스케어가 1.38, 제약이 1.52, 1.62 상승 중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10분이고요. 자, 보면 이제 이평선, 지금 11선, 21선, 그리고 61선을 지금 뚫어내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갭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가야 되겠죠.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블록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밀렸기 때문에 다시 곧 회복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골드만 삭스 창구를 통해서 3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 자, 볼게요. 자, 골드만에서 5만 주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골드만도 3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제가 거듭 언급드리지만 회계 이슈로 밀어놓고 주가 바닥에 있다가 다시 상승했지만 다시 밀렸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계속 모아가고 있었다. 그게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최근 3거래일 연속 골드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기관계, 공매도의 몸통 창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창구만 바꾸는 거죠. 어디 창구인지 차명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 기생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펀더멘탈이 성장하고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으면 얘네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우리는 실적의 성장만 모니터링하면 된다. 그리고 합병을 앞두고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골드만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주가가 정말 많이 싸다는 부분이에요. 회사 가치 대비.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모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들 물량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얘네가 물량을 생각보다 많이 못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표로는 들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시간 내역인데요. 골드만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1636주, 1648주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11시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3159주, 1857주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오전에는 JP모간이 팔면서 시작했지만 골드만 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1시 14분 기준인데요. 오늘도 기관 쪽에서 연기금 투신 1시기 때문에 1시 15분 정도 됐기 때문에 장 끝나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기관과 이쪽 창구들에서 계속해서 수급의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 부분이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부분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많이 못 들어오겠죠. 특히 외부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 지들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29일 셀트리온 대차장구 기준인데요. 962만 7천 주, 약 20만 주 줄었습니다. 1000만 주에서 960만 주까지 현재 줄어있는 상황이다. 대차장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공매도 누적장구 한번 보고 올게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장구 394만 주, 393만 주 정도로 줄어있다. 450만 주에서 390만 주대로 현재 줄어있다. 대차장구와 공매도 누적장구도 많이 줄어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보면,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가 이 부분에 있다. 자, 의미하는 바가 주가를 많이 꺼트려 놓고 모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당뇨병 치료제 개발 나선 셀트리온, 케미칼 의약품도 알로글립틴, 메트포르빈, 복합제 생동성 평가 착수, 다케다 아테 인수품목 내신화정 통한 복합제 개발.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케미칼 의약품,
개발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한 알로 처방할 수 있는 삼재, 이 케미칼 의약품에다가 당뇨병 치료제까지 케미칼 의약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다케다 제약 아태지역 제품군 인수를 통해서 DPP-4 저해제 내시나정을 품은 이후 복합체 출시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9일 제2형 당뇨병 치료 후보물질 CTL01 일상 임상시험 IND를 승인받았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임상시험 실시기간은 충남대 병원이다. 셀트리온이 식약처에 제출한 프로토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알로글립틴 25mg과 메트포르빈 서방성 제형 1000ml 병용 투여 또는 CTL01 25 1000ml 단독 투여 간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작위 배정, 단회 투여, 교차 설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알로글립틴은 DPP-4 저해제로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된다. 대표 품목은 일본 다케다 제약이 개발한 내시나정으로 다케다 제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품군 인수로 인해서 현재 아시아 지역 판권은 셀트리온 그룹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알로글립틴, 메트포르빈 조합은 다케다 제약이 2013년 내시나 품목 허가 당시 오세니와 카자노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셀트리온의 이번 CTL01 임상 착수는 셀트리온 그룹이 보유한 당뇨병 치료제의 품목 확대로 풀이된다. 셀트리온 제약은 내시나정 외에도 TGZ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업계는 셀트리온이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이어 케미컬 의약품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DPP-4 저해제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6천억 원에 달한다. 자, 셀트리온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케미칼도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곧 합병, 3사 합병 또한 기대가 되고 있겠죠? 자, 셀트리온 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 취득 보고에 관한 내용 2022년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취득 내용을 보면은요. 자, 취득 수량이 50만 7,937주예요. 그리고 취득가액 총액은 870억 정도, 870억 8,700만 원. NH투자증권을 통해서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취득 내용, 취득 총수 50만 7,937주. 그래서 현재 1점 보유 수량이 보통주 5,883주, 비율이 1.43%고요. 총액은 3,191억 정도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올해는 스탁 옵션을 활용하겠다. 언급을 하고 확정을 지었었죠, 주총에서. 그리고 추후 이제 사업의 확장성에 있어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그런 쓰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물론 매년 주총에서 주주와 또한 합의를 또한 얘기를 나누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주총회 지금 자가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가 지금 공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증시 자금 동향, 시황 좀 보고 가죠. 고객 예탁금이 고점일 때 76조 부근에서 2월달 기준으로 해서 76조에서 계속 빠져서 최근에 64조, 바닥 60조 부근까지 왔다가 조금 올라서 64조 부근에 있다. 신용잔고도 많이 줄었겠죠, 당연히. 고점 2월 3일 이전이겠죠? 23조에 있다가 20조까지 내려왔다가 21조 부근에 있다. 현재 그렇고요. 자, 코스피 차트 좀 보고 갈게요.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볼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 차트가 요 부근, 그쵸? 여기에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쭉 밀렸다가
어마무시한 거래량. 한눈에 보이시죠? 어마무시한 유동성이 다 들어왔다. 없는 돈, 있는 돈, 영끌까지 다 땡겨서 다 들어왔다. 그래서 엄청난 슈팅과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주식 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었던 사례만큼 정말 엄청난 과대 상승이 나왔고요. 이 거래량을 보더라도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거래량이 진리예요. 차트의 모습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진리잖아요. 돈은 항상 언급드리죠?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환해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각국의 엄청난 재정 부양책, 자산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과도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량이 소화가 됐어요. 소화가 되고 이제 이 박스권에, 이 바닥권에 있는데 여기서 이걸 이탈할 수도 있겠죠? 이탈하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이 물량을 소화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추세가 턴을 해야 됩니다. 턴을 해야 되는데 이 턴을 함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연준, 이 대외적인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턴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같이 턴을 할 것 같은데 좀 지켜보자고요. 자, 나스닥 차트예요. 최근에 많이 튀었어요. 다시 한번 반등을 했죠? 우크라이나 리스크, 연준 리스크로 인해서 쭉 빠졌다. 그리고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연준이 어마무시하게 겁을 많이 줬어요. 그쵸? 정말 많이 줬다. 막 금리를 몇 프로 올리겠다. 막 7번, 8번, 9번, 10번 이상 올리겠다. 자산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금리 현재 0.25%만 올렸습니다. 팩트는. 그 다음은 지켜보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리스크가 더해졌다. 차익 실현과 함께. 그리고 이제 반등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국내 증시보다 확실히 미국 증시가 반등폭이 빠르긴 빨라요. 어쨌든 같이 동행하든지 디커블랙 되든지 우리 증시도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크로 이슈 좀 보고 갈게요. 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오전 시황,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의 기지개 켜는 뭐 코스피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다.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에도 오른 미국 증시, 우크라이나 리스크 완화에 경기 침체 공포. 이게 지금 경제 방송마다, 경제 이슈마다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정됐다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외환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로 환율 1,200원대로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에 뉴욕 증시 상승. 이거 한번 봐보죠. 경기 침체에도 오른 미국 증시.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불구 미국 증시 상승 마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기대 심리 확대. 코스피 상승 출발 기대. 미국 일본 통화 정책 달라. 엔화 약세 2분기에도 이어질 것. 그래서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실로 경기 침체 논쟁 격화하나. 월가 최대 하도 떠오른 채권 수익률 골성. 5장 한때 2년물 금리 10년물 웃돌아. 2019년 6월 이후 처음 예상보다 1러. 긴축 연착륙 못할 거라는 긴장감 반영. 경기 침체론 섣불러 반박론 적지 않아. 10년물 3개월물 예측력 더 높다 지적.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불과 몇 초간 10년물 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더 높았다. 10년물 국채 가격이 2년물보다 더 저렴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후 두 금리는 다시 5bp 안팎으로 벌어졌고 결국 6bp 차이를 둔 채 마감됐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2019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전날 30년물과 5년물 금리가 2006년 이후 처음 뒤집어져서 주목받았다. 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기존의 경제 공식이 맞지가 않아요. 사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요, 시간차를 두고 경제가 꺾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언급드려요. 2008년도 이후에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제가
정말 수십 번 언급드린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을 겉들여서. 2008년도에 다시 한번 짧게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 의해서 얘가 빠그러지면서 블록체인이 나타났고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이 발생을 했고요. 모바일 혁명, 자, 그리고 쉐일 혁명, 쉐일 가스 혁명, 그리고 공유 경제가 나왔다. 이게 실제 우리 세상과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실제 세상의 판때기를 다 바꿔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경제 공식이 안 맞는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제가 빠그러져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은요, 단기로, 이 단기, 미국은 2년물과 10년물, 한국은 1년물과 3년물이에요.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10년물이 장기고요, 2년물이 단기, 한국은 1년이 단기, 3년이 장기입니다. 근데 이 2년, 얘가 연준의 통화 정책을 따라가고요, 얘는 장기 경제 성장률을 따라갑니다. 미국 시중은행들은요, 단기, 사실 초단기예요. 단기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단기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요, 원가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파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궈버린다. 돈을 가지고 오는 가격은 비싸지는데 돈을 파는 가격은 싸지기 때문에 장사를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혈액을 공급하는 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면 경제는 시간차를 두고 꺾이는 게 당연했겠죠. 근데 2008년도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이 이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에 다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경제 공식이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가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경제 공식하고는 상당히 지금 맞지 않아가고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정리를 하면 이 부분, 미국 경제가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 자, 장기 국채 금리가 꺾인다. 자, 금리 입구로 뭐라 그랬죠?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물가가 급등을 했죠. 그쵸? 전 세계 병목 현상에 의해서 그리고 무역 축소에 이어서. 근데 경제 성장률은 꺾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금리가 꺾이면서 장기금리, 결국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장기금리가 꺾여 나가면서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난 오피셜이고 팩트이고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투자 전략가이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겠구나. 자산을 축소해 나가는 부분이 미국 경제가 사실 이런 부분이 지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미국에 대한 긴축, 이 부분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